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자, 간밤 미국에 FOMC가 있었고 오늘은 또 BOJ 정책회의가 있었죠. 더군다나 간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여러가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큰 이벤트들이 많았던 어제와 오늘이었는데요. 일단 FOMC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파월, 그리고 내년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점도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죠. 단기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강세, 그 다음에 빅테크들의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의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그냥 조정이 나온 것이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은 다우는 어제 급락하기 전까지 9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S&P 500도 매일같이 70%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70에서 80%가 넘는 종목군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리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던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면서 좀 빠졌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이 올라갔지만 단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추세에 의해서 올라와서 맞고, 적게 밀리고 가냐 많이 밀리고 가냐 두 개 중에 하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이제 남은 그 거래일 수가 대충 며칠 남았지? 이제 6거래일 남았죠. 6거래일 남은 가운데 시장이 바로 여기서 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올해 안 좋은 부분들은 다 털어내고 내년부터 좋으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구간이 내년 되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좀 저는 시장을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FOMC라든지 그리고 환율의 상승 등등 여러 가지 노이즈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일단은 하락을 했는데, 업종별로는 뚜렷하게 차이를 많이 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가 악재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섹터와 고환율 자체가 또 수혜 업종으로 되면서 올라왔던 섹터, 그리고 비교적 거래 대금이 예전만큼 엄청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정치 테마주 안에서 뜨겁게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흐름 등등은 어려운 시장이지만 할 거는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까지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환율 시대 수출주 중 노이즈가 적은 조선주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계속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며 제약 섹터 급락, 2차전지 급락인데요. 제약 섹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의 노이즈가 상당히 많아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밀렸던 것 같고, 1월 2월 해서 JP모건이라든지 여러가지 하락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좀 힘든 구간인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은 소수의 성장주와 테마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죠. 미국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최근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 매일같이 다 양자가 포함이 안 된 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기존 대장이었던 엑스게이트 쉬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지금 종목군들 만드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줄 때 잘 챙겨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꺾이면 국내 증시는 작살나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좀 안타깝게도 아시아 여타 국가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제일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처참히 깨지면서 이 부분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도체 전 섹터가 다 빠지는 흐름으로 마감이 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금리의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빠졌으니 3대 축이 다 빠져서 지수는 어쩔 수 없었던 하루였던 거
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급도 뭐 선물 대량 매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현물도 오늘 굉장히 많이 팔다 보니까 지수는 좀 올라오기는 버거웠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말로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자, 간밤 FOMC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한 비트코인 보유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비트코인도 박살을 내버리고요. 뭐 좌우지간 매파적 스탠스를 취한 파월의 발언 속에서 미증시 반응에 굉장히 뜨겁게 급락을 만들었다. 테슬라가 대금 1위로 올라가면서 8% 급락이 나오고, 마이크론 내년 가이던스가 깨지면서 15%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마이크론의 하락, 브로드컴의 강세, 이 부분 잘 생각하고 추후에도 레거시 쪽 대신 이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 쪽은 그나마 볼만하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따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환율 또한 1,400원을 넘어서면서 1,500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사실 1,450원도 안 넘길 줄 알았는데 오늘 넘겨버리는 거 보고 심상치는 않구나, 환율이 방어가 안 되는구나, 혹여나 볼 수도 있겠네. 1,400, 1,500원이 간다 라고 해서 바로 뭐 1600, 1700, 2000 가는 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시장의 걸림돌이긴 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수입이 많은 쪽은 박살 나는 거겠죠. 수출주는 좋을 것이고요. 그 수출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나쁘진 않겠다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우선 시장의 악재 요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대로 제약은 어려울 것이고, 뭐 2차전지도 어렵겠죠. 마이크론의 실적은 반도체에겐 악재로 작용하니까 이쪽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 종목을 뺀 상태에서 우리가 아침에 개파락에 어떤 종목을 볼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저도 아침에 파마리서치를 언급을 했고 가격을 제시 드렸고, 그리고 조선업종을 봤는데 종목은 사지는 못했어요. 조선은 종목군들을 지금 웬만한 거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유하고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다 보니까 사지는 좀 못했는데, 조선 쪽은 못 들어간 게 좀 아쉽더라고요. 조선 쪽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외에 뭐 변압기라든지 대부분 다 수출 데이터가 좋은 섹터가 지금 구간에서는 좋은 거고, 시장이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소수의 성장주에 집중되는 수급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면서 시장 변화에 따른 전략을 짜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지금은 베스트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의 첫 급락인데 여기서 반등해서 만약에 쌍봉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빨 수도 있고, 일단은 저는 국내 증시는 워낙 많이 밀린 상태에서 더 뺄 구간이 있나 생각이 됩니다. 지수와 섹터 약간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적정 구간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지수 ETF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는 강한 산업을 집중해서 보는 전략으로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정도로 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은 진짜 나쁘지 않고 금일도 강세로 가는데, 내년 1분기 실적까지는 뭐 조정시는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특히 HD 현대그룹주 위주가 굉장히 좋겠죠. 여기가, 그리고 미 LNG 터미널 기대감의 일부 피팅, 특히 이제 태광이 오늘 리포트 나면 좀 강세였는데 이따 이 부분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말로 넘어갈게요. 그냥 보면서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자, 뭐 삼성전자라든지 오랜만에 차트 한번 보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매매할 대상이 안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요, LG 에너지솔루션 철저하게 안 되는 거고, 지금은 현대중공업 대형주 안에서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업종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강세구나, 떨어졌을 때 이런 종목은 계속 받쳐주는 힘이 명확하게 나오는구나 시장에서.
명확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바로 땡기는 것은 최근에 연속적인 연기금 매수세가 조선 쪽은 굉장히 뚜렷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전부 다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뚜렷하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봐야 되고, 오늘 보면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거의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가 넘어가게 되면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은 또 보유자 영역이 돼버린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여주고, 이쪽은 좌우지간 많이 떨어지면 없으신 분들은 좀씩 사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나 오늘 보면 파마 리서치 좋았고, 실리콘2 화장품 3천당 제약, 삼양식품 쪽, 그리고 화장품에서 제닉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바이오던스의 이 제작을 OEM을 하고 있죠. 화장품 안에서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이 빨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해소한 이후에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좀 강했던 흐름 보면서 내일 조정시 일부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진익은 워낙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빈약해요. 호가가 거래 자체가 몇 억씩 분이 분봉상 터지지 않기 때문에 빈약해서 철저하게 눌림해서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 28,000원이나 이런 아래가 내려온다면 한번 관심 있게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여러분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판이 브로드컴으로 바뀌었죠. 브로드컴으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때 올라왔고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파동으로 보면은 N자로 이렇게 강하게 파동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이 악성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방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밀리더라도 반등의 힘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 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는 일단은 이 에이직 반도체 안에서 종목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사실 가온 칩스를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어제 41,000원에 추천을 좀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침에 샀어야 될 자리에서 사지는 좀 못했던 종목이고 굉장히 좀 강하죠. 얘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에 이 상승 추세가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꺾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 평선들이 참 좋은 자리죠. 45일선, 50일선 이런 구간들 내려올 때 기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거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한 차례 파동을 주고 눌렸다가 다시 가고를 합니다. 이런 과정과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는 게 이 에이직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니까 브로드컴이 이미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는 종목군들은 이쪽이다 라고 봐야 되죠. 필옵틱스도 유리기판으로 바닥에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하락했다가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상승의 폭이 컸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도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에서는 가장 세게 올라왔으니까 브로드컴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목 정도 되고요. 자, 국내는 지금도 여전히 양자 암호가 굉장히 뜨거워요. 엑스게이트 대장 종목인데 투자 경고에 들어가서 얘가 쉬고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얘가 이제 나중에 많이 밀리게 되면 그때 한 번 정도 봐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ICTK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얘도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됐는데 오늘 대단한 종목이 지금 튀어 올라와서 한국 첨단 소재 시가총액이 285억인데요. 약간 좀 작전이 붙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상한가 전에 좀 걸어놨었는데 불릴 때 거기서 좀 들어가서 뭐 상한가에 다시 팔고 다시 이걸 좀 걸었는데 상따가 좀 안 됐네요. 상따 좀 안 됐는데 이 종목은 그냥 별도로 좀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좀 높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시지 마시고 저만
한번 내일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도 양자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늘 뭐 그린 리소스 해서 초전도체 뭐 양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재료도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무튼 양자가 뜨겁다,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늘 아침부터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죠. 젤런스키 되찾을 힘이 없다라는 내용이 아침에 좀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 이제 빠지다가 얘가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 3일선에서 버티더니 오후장에 지수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도 와 강하게 상한가까지 다이렉트로 좀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뭐 얘네들이 올라가서 좀 그러는데요. 또 신고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주가 자꾸 바뀌죠. 과거에는 뭐 대동 기어가 대장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막혀버렸고, SY 스틸텍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치고 가기는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냥 전진건설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졌으니까 이 종목 하나 보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정치 테마주는 거의 매일같이 지금 변동성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오리엔트 앤트 종공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날은 좀 매매를 못했고요. 12월 7일날 못했고 오늘부터 조금 매매를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들어간 거는 입질 매수였고, 여기서 들어가서 뭐 짧게 한 3% 먹고 시간 외에서 좀 사서, 시간 외에서 이제 5,000원 미만에 좀 사가지고 그냥 시간에 상에서는 못 팔았고요. 좀 올라갈 때 일단 다 팔아버렸는데, 이 종목은 낙주 매매로 좀 봐봐야죠. 아무튼 굉장히 뜨겁게 올랐으니까 한번 봐봐야 되고, 나머지 이 이재명 관련주 뭐 에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아마 저는 대장주 위주로 계속 종목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스틸 최근 바닥에서 연 이틀 좀 급등하는 흐름은 좀 있어요. 지금 몇 번은 매매를 좀 윗구간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제 한번, 오늘 한번, 그 전에도 했나? 틈틈이 위에서만 좀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이슈가 자꾸 좀 걸려가지고, 명태균 씨 이슈가 자꾸 걸려서 좀 매매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많이 밀리면 네, 홍준표 관련 대장주니까 체크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싶고, 그리고 우원식 관련해서 종목군들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마지막에 분명히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많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 대권에 생각이 없다, 고려해 보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기사가 나왔는데 안 빠지더라고. 근데 참 재밌게 시간에 우원식 관련된 종목군들 다 급락을 합니다. 우원식 관련주가 급락을 하니까 뭐가 가나요? 이재명 관련주가 가고, 우원식 관련주가 급락을 하고 이재명주가 올라가니까 GS 글로벌이 또 빠진다 라는 거. 얘네들이 지금 시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센데 시소를 타고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종목군도 안에서만 좀 매매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강했던 종목군들이 있죠. SOS랩 시간에 6%나 올랐네. 내일 공략하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SOS랩은 사실 오늘 마감 방송에서도 회원님들한테 전달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강력한 저항 구간이 어디냐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한 차례 이 시가 이때 이 종가죠. 종가라든지 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많이 밀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에 또 올라가 버리면 내일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요. 아무튼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에어레인이라는 종목도 이 구간 지금 여기가 두 가지 갭이 있죠. 자꾸 왜 그러냐. CCUS로 올랐는데요. 여기가 또 갭이 있는 구간을 윗꼬리가 있는 자리를 상한가로 돌파를 한 상태에서 위에서 조정을 받았다. 상한가를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갔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66,400원 그리고 여기 종가죠. 7,500원이 강한 저항 구간인데 내일 일단 시간에 또 올라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힘을 좀 보면서 이건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종목의 1박 2일 코스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얘도 사실 종가 전에 좀 잡아놓은 거 일부 차익하고 나머지 좀 가지고 있던 거는 시간 외에서 일단 다 팔고 16,200원인가 16,100 얼마에 다 팔아버리고 일단 좀 내일 다시 매매를 해보려고 하는 종목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빠져야 되는데 주식이 빠져야 되는데 지킬 자리를 지켜버리면 올라가 누군가가 지금 힘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죠. 인위적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저는 사용된다라고 봅니다. 인위적인 주가의 흐름이 좀 발생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에이럭스 드론 종목인데 에이럭스 이 친구도 지금 이때 종가를 갭으로 돌파하고 지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좀 밀렸다가 가버리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얘는 그냥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밀리면 좀 별로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루닛이 많이 좀 빠졌어요. 대주주 매도 이후에 좀 많이 빠져서 21선에서 반나다 빠지는데 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주봉의 관점에서 종목이 어디까지 밀리는지 봐야 되고 이스트소프트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주봉의 관점에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이 밀렸을 때 어느 점에서 지지가 되는지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뭐 알테오젠이 아무래도 이런 3 바닥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좀 돌파한다든지 5일선이라든지 3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 좀 이런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자, 오늘도 정말 미증시 급락에 따라서 어려운 시장 연출되었던 것 같은데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